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환승연애 2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 규민 씨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연 씨예요. 지연 씨가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규민 씨를 찾아옵니다. 이게 17화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이 시점에서 지연 씨는 태희 씨와 희두 씨 두 사람을 다 놓지 못하고 있죠. 희두 씨한테 마음이 갔다가 마음이 상해서 수동 공격을 하면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거리를 뒀다가 다시 또 다가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오가면서 지연 씨는 또 기회를 잃는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들이 태희의 눈에 보이면서 태희는 태희대로 나와 지연은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연 씨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면이 한편으로는 지연 씨의 장점인데 생각이 깊지 않지만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면들이 지연 씨의 장점인데, 지연 씨가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략적이고 조금 더 꼼꼼하고 그런 모습을 스스로는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또 추구하다 보면 자기의 단점이 보완될 수도 있으니까 나쁘진 않죠. 뭐 이렇게 질문할 거리를 꼼꼼하게 써놓는다거나. 그리고 아직 지연 씨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환승연애 나온 출연자 중에서 막내잖아요.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물론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도 이제 자아가 형성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좀 봐야 될 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지연 씨가, 제가 지금 방금 그 말을 왜 했냐면, 지연 씨가 태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태희를 사랑하는 그 순간이 행복해서라기보다는 태희 같은 특별한 사람,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모습이 멋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는 좀 태희 씨한테 좀 미안한 예시예요. 개인적으로 최애 캐 중에 하나가 태희 씨예요. 아시죠? 제가 태희 씨 분석할 때 충분히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연 씨가 지팔직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지연 씨의 삶에서 일종의 중이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희 씨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지연 씨가 사랑한 태희 씨, 지연 씨가 태희 씨를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의 태희 씨는 내 삶에서 일탈인 거지. 약간 그 큰 성에 살던 귀족 자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방랑하고 있는 음유시인을 만난 거지. 이렇게 그 숲에서, 세계수 밑에서 하프 같은 걸 연주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혼자서 유유자적 즐기면서 살아가는, 뭔가 너무나 동경하게 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가 가진 에너지나 지연 씨가 살아온 삶에는 태희 씨는 잘 안 맞지.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해요. 태희 씨가 뭐 바들 연주하겠어, 설마. 어쨌건 그 연주자는 내가 가까이 가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연주해요. 내가 거기서 노래 듣다가 돌아서도 날 잡지 않아. 지금까지 궁전 안에서는 어땠어요? 다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특별해. 그런데 그게 지연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특별함이 낯설음이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지 행복감을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 낯섦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릴 있고 막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사업, 공무원을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뭐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선호 직업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느 날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는 설레. 근데 그 설렘이 영원한가? 영원할 수도 있지. 나는 사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느 날 불면이 시작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큰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사업이니까. 그런 낯섦, 어떻게 보면 불안정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살면 불안정을 추구해요. 불안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좀 나쁘게 들리지만 도전하고 싶고 스릴을 즐기고 싶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을 꿈꾸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을 꾸는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지연 씨는 태희 씨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태희 씨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태희 씨 얘기 너무 했네. 태희 씨 귀 간지럽겠네요. 자, 어쨌건 지연 씨가 규민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연 씨는 규민 씨의 선택 혹은 노력에 의해서 지연 씨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달라지죠. 규민 씨가 예를 들어서 나연 씨와 잘 된다. 그러면 희두가 혼자니까 나와 잘 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언 씨하고도 데이트를 하고 뭔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희와 자꾸 진도가 나갈 것 같은 그런 나온 씨와 태희 씨 사이를 좀 갈라놓으면 태희가 나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갈라놓는다 그런 것보다는
막상 눈앞에서 태희 씨가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냐면, 지연 씨가 이제 이 뒤로도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이런 걸 보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좀 안 좋을 수 있는 것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행동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연 씨가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그 순간의 감정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지,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거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규민 씨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 규민 씨는 난 똑같지.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규민 씨는 어쨌건 나연 씨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죠. 그래서 나연 언니도 그런 것 같냐? 근데 나연이는 아니다. 나연이는 희도와 견고하다. 지연 씨는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바로 드러나죠. 희도 씨랑 나연 씨랑 견고한 거 안다. 항상 나연 언니가 희도 오빠를 챙겨주고 엄청 사소한 말들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원래 희도 오빠의 X여서 알고 있던 정보를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말하는 게 희도 오빠한테 접근을 못 하게 계속 막는 느낌? 이거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연 씨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연 씨가 희도에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희도 씨가 지연 씨를 이성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제가 스포일러인가요? 맨 마지막에는 일단 희도 씨가 지연 씨를 동생처럼 여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거는 희도 씨가 스스로를 설득한 말이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으로 보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희도 씨가 그렇게 힘들어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쨌건 그렇게 접근을 막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규민 씨가 지연 씨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넌 누구냐? 지연이가 웃죠. 왜냐면 지연 씨도 이때 자기 마음을 잘 몰라.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봐줬으면 우리는 오히려 확실히 말해줄 수 있었는데, 태희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애절하고 사랑에 가까운 마음이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그 마음은 오히려 그 과거에 대한 동경, 태희라는 인간에 대한 동경이고, 그런 이성적으로 설레고 두근거린 쪽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쪽은 희두 씨인 거죠.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지연 씨는 그 두 가지를 구분은 되는데 뭐가 사랑인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또 지연 씨도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연 씨 인생에서 태희 같은 존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희라는 사람의 특별함도 있지만 그렇게 이 X와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익숙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자체가 낯설지. 규민 씨가 희두냐고 묻습니다. 지연 씨가 맞춰보라고. 태희 아니면 희두인데 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지연 씨가 그냥 몰라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원 씨가 태희 씨와의 데이트에서 돌아옵니다. 이날 태희 씨와 저거를 만들었대요. 터프팅이라는 거였죠.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지식이 늘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색깔을 고르고 저렇게 해서 이제 재봉질을 하는 거죠. 재봉질이란 말을 실컷 배워놓고 하면 안 되나? 터프팅을 하는 거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언니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날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죠. 나원 씨가 이날 찍은, 태희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혜연 씨가 너네 그림체 왜 이렇게 합이 좋아? 이러면서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죠. 나원 씨랑 형규 씨는 진짜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도 그 두 사람만큼 닮진 않았는데, 뭔가 이런 눈매나 이런 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주죠. 근데 이때 방에 지연 씨가 들어오는 순간 나원 씨가 태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숨겨요. 나원 씨가 이런 지연 씨랑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전에도 그렇고 규민 씨를 만나보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규민 오빠가 절대 이렇게 허투루 사람한테 이렇게 흘리는 사람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로 규민 씨와 만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나원 씨가 그런 거를 모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 씨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희의 사진을 숨깁니다. 은폐언폐를 하죠. 그리고 약간 자신도 민망했는지 눈치 안 보거든. 근데 굳이 이런 거 보여줄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죠.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연 씨가 여전히 태희 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를 나원 씨는 눈치를 챘으니까. 희도 씨가 나원 씨한테 지연 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나원 씨가 그래도 희도 씨가 지연이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연이는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약간 지연이가 요즘에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나한테 관심을 줄 정신이 없어,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날카롭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희두 씨의 마음을 다 꿰뚫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와요. 만약 나온 씨가 희두 씨와 나연 씨와 이렇게 둘만 있을 때 대화를 봤다면 이 두 사람은 정말로 견고하구나. 나연 씨가 희두 씨를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희두 씨도 나연 씨를 좋아하고 있구나를 알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만 봤으니까 나온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온 씨는 희두 씨는 지금 지연 씨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나연 씨에게는 관심이 좀 적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온 씨가 지연 씨에게 대화를 신청합니다. 왜 신청했을까요? 태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신청을 했겠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나 놀려고 불렀어 진짜라고. 저렇게 또 상대의 경계심을 내리게 하는 말을 하죠. 나온 씨는 기본적으로 약간 저런 편한 말투를 쓰면서 자기가 가진 그런 예리한 부분을 조금 상대가 그거에 찔렸다고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면이 있죠. 말투 자체에도 그런 면이 묻어나고요. 그러면서 지연 씨에게 태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 난 진심으로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태희를 진짜 많이 아끼거든. 그렇죠. 지연 씨는 태희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죠. 동경과 존경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고 근데 그 존경에는 한편으로는 안쓰러움이 섞인 존경이지. 나온 씨가 엄마의 마음 아니야? 근데 지연 씨가 약간이라고. 그게 이제 안쓰러움이죠. 근데 이때도 보면 지연 씨가 나온 씨와 태희 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지. 태희가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거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 나온 서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얘기 뉘앙스들이 나오는데 그때 지연 씨의 표정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제스처가 커지고 표정이 더 많아지는지를 봐야 돼요. 태희가 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고마움도 좀 있었다. 나는 태희 오빠를 진짜 어떤 사람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럴 때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때는 지연 씨가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희두에게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지. 왜냐면 지연 씨가 이 이후로 희두 씨에게 대화를 신청을 했을 거거든요. 이 다음 장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온 씨가 태희 씨에 대해서 물어볼 걸 알고 있고 그래 나는 이 두 사람을 응원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한 걸 지금 말하기 때문에 지금 태도도 차분하고 저렇게 말도 가지런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온 씨가 좀 지연 씨의 속마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더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네가 어쨌든 네가 말했잖아 이러면서 쉽게 말을 못 꺼내. 태희 오빠한테 계속 메시지 보냈다고 하고 그래서 가끔씩 좀 미안한 거야. 지금 오디오를 돌이켜보는 표정이 나오죠. 당연히 미안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너무 눈치 없이 나는 태희 오빠도 재밌고 근데 나는 너가 좋으니까 너랑 친하게 지내고 솔직히 네가 봐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보이잖아. 지금 여기에 와서 지연 씨가 보여주는 그런 좀 비즈니스적인 태도 준비한 말을 하는 것. 근데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죠. 지연 씨도 나름 노력해서 온 거지. 근데 여기에서 저렇게 나온 씨가 저런 무장해제시키는 말들을 함으로써 지연 씨가 더 솔직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나온 씨의 계산이라기보다는 나온 씨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화의 기술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나온 씨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냐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지연 씨가 노력해서 그런 준비한 멘트를 듣고 이 자리가 파하는 이만 못하긴 해요. 편하게 해줘서 그리고 내가 공격적이지 않음을 드러내고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 상대가 마음을 놓고 나에게 속내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는 대화의 기술에서 정말 유용하고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나온 씨의 저 대화 기술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연 씨가 저렇게 준비한 말이 아니라 무장해제가 되면서 정말로 자기의 속내를 끌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지연 씨 속내는 뭐가 있어? 태희가 나온 씨를 만나지 않길 바라는 속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태희 씨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듣지 못한 꼴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건 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이렇게 튈 줄 몰랐지 서로가.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나온 씨가 지연 씨가 태희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태희 씨가 자신을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온 씨의 마음 안에는 불안이 있어. 그 불안이 뭐냐면 이건 제가 나온 형규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형규가 한번 자기에게 이별을 고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헌신을 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고하고 나서 그 다시 만난 그 시간 동안 형규를 힘들게 하면서 자기의 불안을 표출했었잖아요. 그때 얘가 나에게 단지 의지할 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게
형규 씨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형규 씨는 형규 씨대로 나은 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제 어쨌건 나은 씨는 그 상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의지해서 아니면 그냥 재밌으니까 약간 그렇게 만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확신을 얻고 싶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은 비단 나은 씨만의 바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딨어. 좀 옛날 영화지만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영화에서도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그런 말 하죠. 이제 여자는 확신이 없이 움직이지 않아.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뭐 그거는 꼭 여자 남자를 가르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나은 씨는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보이잖아. 나은 씨가 나의 일방적 사랑이냐? 넌 나 안 좋아하냐? 나만 좋아했던 거냐? 나를 이용했던 거냐?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죠. 지연 씨가 일방적 사랑? 아니다. 나도 언니 좋다. 그러면서 지연 씨가 조금 더 표정이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나은 씨는 이제 더 진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상황 자체가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연 씨도 좀 더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좀 드러내면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여기 다 그렇다. 그러면서 나은 씨가 조금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내가 어제 태희 오빠가 더 재밌었어. 태희와 데이트가 재밌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지연 씨의 표정이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그런 표정이 나오죠. 근데 나는 좀 성격이 그렇거든. 편해져서 편하게 하다가도 어떤 포인트에서 혼자 내가 불편하게 느껴. 그러니까 나은 씨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잘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과 편하냐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 거죠. 나은 씨는 대부분의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은 씨가 편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수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과 편하고 좋은데 저 사람의 내면도 지금 이것과 같을까? 저 사람의 깊은 면도 나를 좋아할까? 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상처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거와 연결고리가 있는 말인 거죠. 그거를 지금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불편한 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냥. 원래 그거 알지? 좋아하면 불편해지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끌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끌리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끌리고 끌리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으로 안 끌리고 있다면 그건 너무 외롭잖아요. 차라리 혼자이니만 못하단 말이야. 그 경험을 했고 형규 씨가 나은 씨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지. 근데 나은 씨는 그런 불안을 겪었지. 나은 씨가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지연 씨가 어쩌노. 근데 나은 씨가 또 내가 막 엄청 설레거나 그러진 않거든? 또 그냥 편해 라고 얘기를 하죠. 재밌어. 아무 생각 없이 재밌어. 실은 지금 저 포인트는 태희 씨가 원하는 연애의 모습이에요. 태희 씨는 막 설레고 기복 있고 막 새로운 걸 하고 그런 연애를 바라지 않잖아요. 약간 고양이 같잖아.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이 사람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잘 맞는 사람하고 즐겁게 그냥 농담이라도 한마디씩 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도 이 사람을 잘 아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서로한테 스며들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 게 태희 씨가 생각하는 연애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규민 씨 얘기를 또 합니다. 규민 오빠랑은 어제 데이트하고 그래서 지연 씨가 나은 씨가 태희 씨랑 이렇게 재밌는 그런 게 한편으로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에 아직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마음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규민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연 씨가 만약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에서는 태희는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게 태희한테는 최선의 연애야. 태희는 그게 태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게 지금 이 표정에서 나왔잖아요. 아까. 근데 여기에서 규민 씨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규민 씨와 나은 씨가 잘 되면 안 돼요. 지연 씨 입장에서는. 태희 씨랑 그냥 나은 씨가 잘 되고 여기는 그냥 확정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규민 씨가 나연 씨한테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그래서 나연 씨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희도 씨가 질투를 하건 둘이 싸우건 틈이 생기지. 그때 지연 씨가 희도 씨와 얘기를 하면서 뭔가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규민 씨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너무 이 순간에 지금 빠져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연 씨가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그 길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럴 사람이 아닌 거지 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지연 씨가 의도치 않게 나은 씨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나은 씨가 지연 씨 말에 움직여 버렸어.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가.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라고 했으면 자꾸 예측 맞는다고 막 그러니까 자꾸 틀린 얘기부터 틀린 얘기를 해갖고 자꾸 기대치를 낮춰야 돼. 예측을 하라고 했으면 지연 씨의 이런 말들에 나온 씨의 선택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다리가 잘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 나온 씨는 지연 씨의 이런 속내를 듣기 되게 좋게 대화를 잘 이끌어서 지연 씨의 속내를 끄집어냈고, 지연 씨가 속내를 끄집어내니 이런 순간적인 태희에 대한 감정,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규민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온 씨의 그런 상처를 건드리면서 나온 씨가 이 상황에서 태희한테 순간적이긴 하지만 발을 빼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연 씨가 나온 씨를 움직이는데 성공했어. 근데 물론 뭐 나온 씨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자기의 선택을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의 속내를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되니까, 좋은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연 씨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규민 씨 칭찬을 합니다. 진중하고 딥한 얘기를 많이 했다. 진짜 대화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막 설레거나 이성적으로라기보다는. 근데 뭐 나온 씨는 아직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 이성적인 마음이 들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곁에 있는 좋은 오빠. 저것만큼 싫은 게 없어. 근데 또 계속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 점점 더 헷갈려. 그러니까 지연 씨가 헷갈려. 규민 오빠랑 나랑 취향이 잘 맞아. 그러니까 지연 씨가 응 맞아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잘 되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이전에도 규민 씨가 그렇게 허투루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은 씨의 마음을 좀 흔들었었거든요. 여기서 그걸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태희 오빠는 매력적이고 규민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고. 근데 지연 씨가 근데 솔직히 이러면서 나은 씨가 뭔가 계속 생각할수록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은 계속 생각할수록 태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규민 오빠다라고 못 박지. 규민 오빠 넘어올 것 같다 이러면서. 나은 씨가 넘어올 것 같다고? 원래 지연 씨가 제스처가 크긴 한데 여기선 더 커져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전달이 아니라 설득이거든. 근데 나는 이제 언니 나도 이러면서 규민 오빠 같은 사람이 멋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죠. 지연 씨가 초반에 규민 씨한테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규민 씨가 또 멋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연 씨가 이성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현재로서는. 나를 더 발전시켜 줄 수 있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태희가 아니라 규민 오빠인 거는 맞아. 저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설득의 표정이죠. 그렇지. 태희는 매력적이고 규민 오빠는 안정감이야. 여긴 다 좋은 사람이니까 언니가 추구하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라. 근데 나은 씨가 지연 씨의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지연이는 아무래도 규민 오빠랑 저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강력 어필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지연 씨의 전체 이 상황, 전체 판을 본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나은 씨를 보면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태희한테서 떨어지면 좋겠으니까. 전체 판을 읽었으면 태희 씨랑 규민 씨가 돼버리는 게 낫지. 규민 오빠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조금 더 만나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지연의 강력 추천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영향이 됐다고요. 규민 오빠랑 계속 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 태희 오빠가 문자는 굉장히 솔직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냈는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나 데이트하지 않을 때는 교류가 없다. 나라면 더 표현을 할 텐데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닌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제가 만약 태희 오빠가 너무너무 좋았으면 맨날 오빠한테 있으려고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희 씨가 바라는 연애의 모습이 그렇게 막 구애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고 재밌는 게 태희 씨가 바라는 연애의 모습이지. 그리고 우리는 또 진실게임 거기서 봤잖아요. 태희 씨가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은 씨가 나는 솔직히 태희 오빠가 나를 계속 선택하고 하잖아. 근데 그게 나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게 나은 씨 마음속에 있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거를 극복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마음속 상처가 한 번 나면 그 부분이 약하잖아.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평소에 하지 않던, 이성적인 나라면 하지 않던 실수를 한단 말이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곰곰이 이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성적인 내가 생각하면 태희라는 사람은 원래 표현이 적지만 이 사람은 나를 이성적으로 나한테 호감이 많은 상태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있으니까 이 이성이 목소리를 못 내.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러니까 지연 씨의 저 말이 신빙성 있게 들려버리는 거지. 뭐 저 말을 믿지는 않았을정정. 그러면서 태희 씨에 대해서 묻습니다. 태희 오빠는 나랑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지연 씨도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냥 편하고 지연 씨가 언니랑 제일 유대감이 있어서 언니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 이성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닮은 사람, 그냥 비슷한 사람. 나은 씨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거 싫어. 그 유대감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나은 씨가 이 이후로 다시 물론 태희 씨를 선택하긴 하지만 태희 씨를 선택하지 않는 시점이 생기는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왜 언니를 골라줬겠어? 뭔 얘기하면서 골랐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오빠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오빠가 제일 편안하게 느낀 사람이랑 해라. 근데 어쨌건 선택은 태희 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라 했어도 나은 씨를 했을 거예요.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에 가까운 사람은 나은 씨니까. 제일 편안한 사람? 그래 뭐 편안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은 씨니까. 근데 저렇게 해버리니까 왠지 마음은 없는데 그냥 편안한 사람처럼 느끼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은 씨가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그걸 원래 싫어했었고 그걸 가장 경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날따라 생각이 좀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 씨를 편하게 말을 해주게 하면서 그런 지연 씨의 모습이 나오면서 더 복잡하게 돼버렸죠. 설레는지는 모르겠거든 솔직히. 근데 지연 씨는 나는 태희 오빠 조금 설레. 그래서 정말로 더 솔직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죠. 나은 씨가 맞나. 그러면 뭐하나. 김태희 내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나은 씨가 미안해하죠. 야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설레고 절실한 사람이 있다면 양보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주도에 살아남았는데 이런 어떤 액티비티 할 수 있으면 태희 오빠랑 하는 것보다 희도 오빠랑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나은 씨도 근데 네가 흔들면 흔들릴 것 같긴 해. 한번 흔들어 볼까? 비장한 표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은 씨가 차라리 희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태희 씨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으면 지연 씨의 태도가 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연 씨는 희두 씨를 더 흔들기 싫고 그게 제 자존심인 것도 알아요. 근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지연 씨는 이 환승연애의 후반부를 조금 후회하긴 하겠죠. 희두 씨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때 내가 희두 씨를 선택할 걸. 그때 희두가 날 선택하지 않았어도 내가 희두와 좀 더 얘기를 나눌 걸. 뭐 이런 후회가 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맨스 영화 같은 걸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뭐 삼각관계가 많잖아요. 굉장히 순간의 선택이 엔딩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엔딩은 5분이에요. 근데 인생은 그 5분에서부터 시작해. 그 뒤로 몇십 년이 흘러간단 말이죠. 물론 뭐 지연 씨, 희두 씨, 나연 씨 이 세 사람의 어떤 선택이 이 사람들의 뭐 이후 평생을 좌지우지하진 않지. 근데 어쨌건 하나의 선택이 그 이후로 많은 부분에 나를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연 씨는 한 단계 성장을 했겠죠. 이런 자존심을 부리고 뭔가 순간에 내 감정에 충실한 것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이 있겠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겠죠. 그런 면에서 실은 지연 씨는 또래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미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그런 걸로 더 보완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솔직한 말이죠. 희도 오빠한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수록 점점 더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분명히 마음이 통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좀 챙겨주고 내가 이렇게 좀 삐졌으면 좀 다가와 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죠. 희도 오빠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희도 씨가 미운 거야. 희도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나연 씨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이 내가 행복한 시간을 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원망스럽지. 희도 오빠 같은 사람 에너지도 엄청 좋고 뭔가 더 긍정적인, 훨씬 더 긍정적인 뭔가 그런 다른 매력이 있어. 근데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안정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말은 정말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해서 딱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분명히 안정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나랑 만나면 근데 저 사람이랑 만나면 서로 악영향만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나 악영향만 끼치는 인간들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런 사람 말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가면 그 곁에 있는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있으면 내가 힘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태희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희 씨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차분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태희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불안정하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낄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태희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태희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인간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 이건 양면성이랑 좀 다르구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뭐 일종의 인터랙션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오행도 그렇잖아요. 그 절대적인 게 없잖아. 어떤 게 어떤 걸 누르고 어떤 게 어떤 걸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가 존재하는 거지. 이것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절대선은 없는 거지.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는 거지. 하다못해 뭐 인삼도 누군가한테는 독이잖아요. 산소도 원래는 독성 물질이야. 별게 다 나온다, 그쵸? 그냥 지구에 있는 생물체들이 산소에 적응해 가면서 사는 거지. 산소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산화라 시켜버리죠. 어쨌건 근데 그런 연애하면 진짜 행복해져. 그러니까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잘 맞아서 나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누구랑 연애해도 나도 상대도 불행한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가 고쳐야겠죠. 그걸 깨닫고 바꿔 나가려고 애를 써야겠지. 나원 씨는 너에겐 희두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 씨는 일단 희두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왜냐면 요즘 교류가 너무 없었어. 이때 이 제주도 오면서 서로 대화를 거의 안 했단 말이죠. 약간 좀 화난 모습을 계속 보였었고. 그러니까 그걸 안 보이고 희두와 잘 지내고 이랬으면 지연 씨는 시간을 훨씬 더 벌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뭐 지연 씨가 가장 안타까워 하겠죠. 결과적으로 지연 씨 삶이 나쁘냐? 그건 아니죠. 뭐 사람 삶은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걸 얻고 더 행복을 얻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래서 나원 씨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연이는 희두 오빠한테 관심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자신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나연 언니랑 희두 오빠가 확고해 보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희두 오빠는 나연 언니한테 미련이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아요.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희두 씨가 지연 씨에 대해서 궁금해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은 많은 건 사실인데 지연 씨에게도 끌렸던 게 사실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서 희두 씨 인생에서 아마 이런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스스로도 느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나은 씨는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연 씨에게 완전히 기회가 없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연 언니는 희두 오빠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희두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아무튼 그냥 지금 사귀고 있는 것처럼 좋아해요. 정확하죠, 이 부분에 대해선. 근데 지연이가 많이 흔들면 흔들릴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 신청하는 순간, 이거 기억하시죠? 이때 이제 지연 씨랑 형규 씨 사이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나은 씨가 지수 씨한테도 물어봅니다. 규민 오빠 할까 태희 오빠 할까? 지수 씨가 잠깐 고민해요. 뭐라고 대답해 줄까? 왜냐면 규민 씨가 자기를 선택할 거라는 거를 지수 씨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태희 오빠는 그냥 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돌려서 태희 오빠 선택해 그냥 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나온 씨가 그걸 캐치하긴 힘들죠. 지수 씨가 돌려서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러면서 모르겠네 이러면서 규민 씨에 대한 말은 아끼죠. 나온 씨가 아니 둘 다 나 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수 씨가 다시 확인하려고 뭐라고? 둘 다 나 했을 것 같아. 지수 씨가 하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말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정보를 너무 오픈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 씨가 그냥 한 발 뺍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사람 그냥 하라고.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발을 빼버려요. 지연 씨와 대화를 할 때도 이 데이트의 포인트는 쌍방이야. 그러니까 나은 씨가 둘 다 나을 것 같아. 둘 다 보낼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지연 씨의 저 표정이 나오죠. 이제 설득의 표정이죠. 무조건이지. 규민 오빠? 당연하지. 지수 씨는 옆에서 저거를 말리기도 어렵고 끼어들어서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지수 씨는 판을 읽는 게 빠른 거지 어떤 행동을 그 눈치에 맞게 막 행동력 있게 하는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니까. 지연 씨가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규민 씨를 설득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빼면 평생 못해. 그냥 평생 태희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왜 먹혀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혼란한 상황에서는 저런 말들이 힘을 발휘를 하나 봐요. 근데 규민 오빠 선택하고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근데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원래대로라면 환승연애라는 게 뭐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은 씨는 늦게 와서 그렇지 계속 태희 씨랑만 데이트하는 거는 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기엔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태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나은 씨가 오기 전까지 거의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뭐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지금 나은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규민 씨를 선택하면 태희 씨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긴 하겠죠. 그리고 또 지연 씨가 또 저렇게 옆에서 설득을 하니까
그래, 지연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설득의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목이 끝났는데 믿기지 않은 결과. 규민 오빠가 날 선택할 줄 알았는데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서 뒤늦은 후에 나는 희도 했었어야 됐고 너는 태희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짜증을 내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어쨌건 이후로도 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한 번 더 있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연 씨의 마음이 태희 씨를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순간이 됐죠.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데이트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